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생깁니다. 그 변화의 조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프랑스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1180년에 프랑스 지역 지도인데요. 당시 프랑스란 나라는 아주 조그맸어요. 프랑스 왕의 영역은 이렇게 파란색. 사실 프랑스 왕은 형식적 왕이죠. 나머지는 지역의 제후들이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자, 빨간색은 잉글랜드 왕의 봉토고, 파란색은, 그 녹색 지역은 여러 대제후들의 봉토고, 중앙에 프랑스 왕이 있었죠. 그러다가 잉글랜드 왕의 봉토는 여기 아키텐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파란색 프랑스 왕의 직할령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십자군 원정에서 프랑스의 제후와 기사가 많이 참가했습니다. 자, 1180년 요때쯤에 프랑스 왕을 뺀 나머지 공작, 남작, 그다음 그를 따른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동지중해에 가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안티오크 공국을 세웠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맡긴 땅, 그들이 원래 다스리던 땅을 남한테 맡겨놓고 떠났거든요. 아니면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래서 이 땅들이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 빈 땅들을 옆에 있는 제후들이 삼키기도 하고 프랑스 왕이 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왕의 권위가 생겨나니까 당연히 교황한테 반발을 하죠. 자, 그럼 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황의 권위가 셀 때는 항상 여기에 지역의 주교 임명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주교란 사람이 지역의 제후예요. 주교가 아닌 제후도 있지만 주교인 제후도 있습니다. 주교는 영주기도 합니다. 자, 영주, 주교가 교회세를 거둡니다. 세금을 가장 먼저 거두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교황한테 보내죠. 그러니까 교황은 각 지역의 주교를 직접 임명하고 싶죠. 어떤 지역은 황제가 주교를 임명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교황이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교를 임명해야만 그만큼 돈과 권력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프랑스 지역에서 카페 왕조가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왕권이 강화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겠죠. 그럼 세금을 거두려면 각 지역에 있는 주교들을 직접 임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교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죠. 이탈리아 북부, 자, 밀라노의 주교를 누가 임명을 할 것이냐? 교황이 임명할 것이냐? 프랑스 왕이 임명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 보니파키오 8세가 이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필리프 4세는 계속 그 주교를 직접 임명하려고 하고 교황은 이거 반발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니파키오 4세가 반발해요. 그때 아나니 별장에 교황이 있었는데 필리프 4세는 당연히 군대가 있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교황을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을 구타를 해요. 그 바람에 이 노령의 보니파키오 8세가 한 달 만에 사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프랑스 왕의 권력이 이렇게 세졌다고 하는 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다음의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파키오 8세가 죽고 다음 교황이 들어섰는데 그 다음 교황은 이 프랑스 출신 추기경 베르트랑이 클레멘스 5세를 즉위를 합니다. 자, 이때 바로 필리프 4세의 영향력이 발휘됐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출신이 추기경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필립 4세가 클레멘스 5세한테 아예 교황령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비뇽은 교황이 직할령이었어요. 프랑스 왕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도 뭐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로부터 69년간 교황이 이 아비뇽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교황의 영향력이 약해진 거고, 아비뇽에 교황이 있다 보니까 교황의 힘이 이탈리아나 또 독일 지역까지 잘 안 미치게 된 거죠. 자, 독일 지역에 있는 직할 주교들한테는 명령이 먹히겠지만 독일 지역에 있는 어떤 공작이 다스리는 이런 땅들에는 잘 힘이 안 먹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발생했던 게 서병교회 대분열 시기입니다. 1318년부터 1417년까지 있었는데요. 1317년에 아비뇽에 교황이 가니까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비뇽에 있는 교황을 따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로마에 또 교황이 생깁니다. 교황청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교황청과 교황이 이제 둘이 있었던 그 시기가 대분열 시기고요. 교황 우르바노 6세와 프랑스 출신 추기경사에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교황이 유럽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14세기 말에 되니까 교황이 이제 절대 권력자가 아닌 이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발생하게 된 시대 변화의 중요한 사건 중, 자, 첫 번째는 교황의 권력이 막 커졌다가 약해지는 상황. 자, 또 하나는 흑사병의 대대적인 창궐이었습니다. 자, 유럽 역사에 흑사병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흑사병이 발생을 함으로써 사람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변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1348년 인구의 30 내지 50%가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영국 웨이머스 흑사병 기념 동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의 가치가 낮으니까 흔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노라고 불렸거든요.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영주한테 매여가지고 영주한테 무조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늘 바쳐야만 그 땅을 일굴 수 있었던 이런 농민들이 있었는데, 흑사병이 발생해가지고 30%, 50%의 농민, 뭐 기사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땅이 그냥 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럼으로써 사회 변화가 상당히 많이 촉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 계기 하나는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1414년에 있었던 건데요. 이 보통 공의회는 동로마 시절에는 동로마 황제가 주관해서 했었고, 자, 교황의 주관에서 했었던 클레르몽 공의회가 있었죠. 그것이 한 400년 정도 교황의 권력에서 유지되다가 콘스탄츠 공의회는 신성로마제 황제였던 지기문트에서 성립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건 교회의 주도권이 세속 군주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주로 다뤘던 안건은 얀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 출신 설교자가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라틴어로 설교를 안 하고 보헤미아어로 설교를 했고 성서를 번역했거든요. 또 잉글랜드의 위클리프가, 이 사람도 영어로 번역을 했고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탄핵하게 되고요. 야누스를 사형을 처하죠. 이 사건 이후로 교황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으로 한정되었다는 건 프랑스 지역과 독일 지역의 영향력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는 거고요. 요때 아비뇽과 로마에 있었던 두 교회를 하나로 합쳐서 로마에만 두자라고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분열은 이때 종식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교황의 권력은 대폭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교황의 권력이 약해진 그 시점부터 이탈리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자가 있을 때는 사실 그 강력한 권력자 밑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권력자가 힘을 잃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여러 지역에 권력이 생기는 일이 생기죠. 자, 그러면 그 권력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를 촉발하게 된 거고요. 또한 그 권력의 한 축인 교황도 자신의 뭔가 선명성을, 자신의 약해진 위상을 드높이고 싶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황도 르네상스를 지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이 비종교적인, 르네상스라는 게 사실 비종교적이죠. 고대의 회복 이런 거니까 그 고대를 회복하는 이런 비종교적인 문화 활동을 로마 교황이 후원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자, 로마 교황들이 니콜라 5세, 식스투스 4세, 알렉산드르 6세,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 이런 사람들이 주로 르네상스를 후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힘이 약해질 때 나의 권위나 나의 위상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화 후원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 변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